심청전에 담긴 숨겨진 관능적 상징들. 누구나 알고 있는 심청전,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면의 이야기.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용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숨겨진 관능적 상징과 욕망의 코드를 파헤칩니다. 조선시대 문학 속에 은폐된 성적 은유와 금기된 욕망의 세계를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적 내레이션으로 전달하는 오디오 드라마. 거래의 순간 심청이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 어스름한 저녁, 뱃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주막의 구석진 자리. 그곳에 심청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시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심청의 곱고 하얀 피부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도 유난히 빛났고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입술에는 말하지 못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300석의 쌀. 그것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 하셨지요. 심청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상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탁자 위에 놓인 심청의 손을 덮쳤을 때 심청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지. 상인의 눈빛이 심청의 몸을 흘러내렸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심청은 옷 위로도 화끈거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거래에서 자신의 값어치를, 자신의 몸이 지닌 가치를 확인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진 것은 이 몸뿐입니다. 심청의 말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좁은 공간에는 그들의 욕망이 수증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심청은 자신의 말이 지닌 의미를 깨달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제 말은 제물로, 인당수의 제물로 바칠 이 몸뿐이라는. 심청의 말끝이 흐려졌고 상인의 입가에는 은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심청의 손 위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였고 그 감촉에 심청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처자가 용왕님께 바쳐지는 것. 참으로 아깝소만 용왕님께서는 기뻐하실게요. 상인의 목소리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고 심청은 자신도 모르게 혀끝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로 가는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상인들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당신의 순결을 증명해야 하오. 용왕님은 순수한 영혼만을 원하시니. 상인의 말에 심청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고 귓가에서는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상인은 천천히 심청의 손을 들어 자신의 코끝에 가져갔고 그녀의 손끝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향기로운 향내. 순결한 처자의 향기로군. 그의 숨결이 심청의 손등에 닿았고 그 따스함에 심청은 알 수 없는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열기가 아랫배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 감각에 당혹스러워하며 손을 황급히 뺐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심청에 떨리는 질문에 상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심청이 읽어낼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의 희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요. 당신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릴 테니. 출항 전날 밤 심청이 자신의 운명을 앞두고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 깨닫는 순간. 달빛이 스며드는 작은 방, 심청은 홀로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배에 오르고 그리고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질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심청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그녀는 마치 타인을 바라보듯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심청의 손가락이 자신의 이마를 따라 내려가 코와 입술을 지나 목덜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 아래 더욱 하얗게 빛났고 손끝이 닿는 곳마다 이상한 감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돌보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심청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몸이 내일이면 차가운 물속에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심청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흥분이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쇄골과 목덜미는 달빛에 반사되어 진주처럼 빛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몸이 용왕님께 바쳐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심청의 마음속에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존재, 용왕의 모습을 상상하자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았던 용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 강력한 존재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두렵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건 심청의 손이 자신의 가슴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심장 박동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강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가 자신의 허리를 감쌌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곡선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고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심청의 몸을 감싸자 그녀의 피부 위로 작은 돌기들이 일어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그녀의 뜨거운 피부가 만나는 그 감각은 이상하게 그녀의 내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아니면 시작되는 걸까? 심청의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릴 미지의 존재.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심청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내일 만나게 될 용왕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모든 것을. 인당수의 재단 심청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 마지막 의식의 관능적인 이유. 아침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 배는 이미 인당수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배의 갑판 위에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배의 선실에서 의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옷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환하게 빛나는 비단 옷이었고 그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옷은 너무 얇아서. 심청의 말에 그녀를 돕던 나이든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왕님께 바치는 처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오. 당신의 순수함이 옷을 통해 비쳐 보여야 하니. 심청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비단 옷은 반투명하여 그녀의 실루엣이 은은하게 비쳐 보였고 그 모습에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오. 용왕님을 기쁘게 할 준비가 되었소. 여인의 말에 심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갑판 위로 올라갔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비치는 가운데 얇은 비단 옷을 입은 심청의 모습은 마치 물안개 속에서 나타난 환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단 앞에 선 심청을 향해 제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물감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고 그는 천천히 심청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 용왕님을 위한 표식을 그릴 것이요. 이 표식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용궁으로 인도할 것이니. 제사장의 손가락이 붉은 물감에 담겼고 그는 천천히 심청의 이마에 표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심청의 피부에 닿는 순간 차가운 물감의 감촉에 심청은 몸을 떨었습니다. 제사장의 손가락은 이마에서 시작해 그녀의 눈썹, 코, 입술을 지나 목덜미로 내려갔습니다. 용왕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실 것이요. 당신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제사장의 손이 심청의 쇄골을 지나 어깨와 팔로 이어졌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심청의 피부는 붉은 표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표식들은 마치 뱀이 움직이듯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심청은 그 감촉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의식은 당신을 정화시키는 것이요. 세속의 모든 욕망과 생각들을 씻어내고 순수한 상태로 용왕님께 바쳐지는 것이니 제사장의 말과는 달리 심청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피부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녀의 호흡은 갈수록 가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심청의 손바닥에 표식을 그렸습니다. 그가 심청의 손을 붙잡고 표식을 그릴 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심청은 그의 눈빛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소. 용왕님께 당신을 바칠 시간이요. 제사장의 말에 심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표식으로 가득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고 그것들이 마치 자신을 감싸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슬은 그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제단 주위에 모여 북가증을 울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심청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단 가운데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존재를 상상하자 공포와 함께 이상한 기대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용왕님, 저를 받아주세요. 심청의 속삭임과 함께 뱃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의식의 마지막 단계, 그녀를 바다에 바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의 입문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경험하는 수중 세계의 감각적 묘사. 심청의 몸이 차가운 인당수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예상했던 공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물은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고 얇은 비단 옷은 물속에서 더욱 그녀의 몸에 밀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이내 그녀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아니면 심청의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를 둘러싼 물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짙은 남색이었던 물이 점점 에메랄드 빛으로 변했고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 위에 그려진 붉은 표식들이 물속에서 빛나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피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심청의 놀란 목소리가 물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붉은 표식들은 이제 그녀의 피부에서 떨어져 나와 물속에서 빛나는 실과 같은 형태로 변했고 그것들은 마치 그녀를 인도하는 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청은 본능적으로 그 빛나는 실들을 따라 깊은 물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상하게 가벼워졌고 물의 압력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 안는 느낌은 마치 누군가의 강한 포옹과도 같았습니다. 그 감각에 그녀의 몸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물은 더욱 따뜻해졌고 그 따뜻함이 심청의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에 닿는 물의 감촉은 이제 실크처럼 부드러웠고 마치 수천 개의 손가락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심청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함께 그녀의 앞에 거대한 빛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은 마치 심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심청은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감싸던 얇은 비단 옷은 이미 물속에서 녹아 사라졌고 그녀의 나체는 이제 빛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피부처럼 그녀의 몸에 밀착되었고 그 감촉에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문 너머의 세계, 그곳은 심청이 상상했던 용궁과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산호와 해초들이 춤추는 듯 흔들리고 있었고 빛나는 물고기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마치 그녀의 몸을 탐험하듯 가까이 다가왔다 멀어졌고 그들의 비늘이 그녀의 피부에 스칠 때마다 심청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청 아가씨.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심청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의 몸은 물고기의 비늘로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심청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이 심청의 팔에 닿았을 때 이상한 따뜻함이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당신을 용왕님께 인도할 안내자예요.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인의 말과 함께 심청은 자신이 이끌려 더 깊은 용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왕과의 만남, 용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미지의 존재와 심청의 첫 만남. 심해의 중심부 빛나는 진주로 장식된 거대한 궁전 앞에 심청은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인도하던 안내자는 이미 사라졌고 심청은 혼자 궁전의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은 이제 마치 영롱한 비늘처럼 변해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심청.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궁전에서 흘러나왔고 심청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궁전의 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기둥들이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빛은 마치 물속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궁전의 중앙에는 거대한 연꽃 형태의 왕자가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그의 피부는 마치 청금석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심연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시오. 용왕의 목소리에 심청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후를 때마다 심청은 마치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이미 빛의 비늘로 덮여 있었지만 용왕의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가림도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자원에서 이곳에 왔소? 용왕의 질문에 심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이유인가? 용왕의 질문은 마치 심청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욕망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목. 하에 감춰져 있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곳이 궁금했어요. 심청의 솔직한 고백에 용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왕좌에서 일어나 심청에게 다가왔고 그의 키는 심청의 2배는 되었습니다. 그가 내려온 발걸음마다 바닥이 진동했고 그 울림은 마치 심청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 울렸습니다.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소. 이제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소. 용왕이 손을 뻗어 심청의 뺨을 어루만졌을 때 그의 손길은 차갑지 않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은 곳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심청의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머물며 나와 함께할 수도 있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소. 하지만 돌아간다면 당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은 꿈처럼 사라질 것이오. 용왕의 말에 심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맹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느꼈던 새로운 감각들 그리고 용왕의 깊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청의 질문에 용왕은 천천히 그녀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릴 때 심청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그녀의 빛의 비늘은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당신의 상상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오.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감각을. 그의 말에 심청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왕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서 팔로 내려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이상한 에너지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결정하시오. 심청,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소. 재탄생의 순간 연꽃 속에서 새로운 몸으로 깨어나는 심청의 변화와 각성.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눈이 밝아진다면
심청의 대답에 용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당신의 희생과 순수한 마음을 보상받을 것이오. 용왕의 말과 함께 궁전의 바닥에서 거대한 연꽃 봉우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은은한 빛과 함께 달콤한 향기가 퍼져 나왔습니다. 이 연꽃 속에 들어가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오. 용왕의 안내에 따라 심청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꽃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연꽃은 이제 완전히 피어나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부드러운 빛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청이 연꽃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의 비늘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두려울 수 있소. 하지만 믿어보시오. 이것은 당신의 재탄생을 위한 과정이니 용왕의 말에 심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꽃 속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연꽃은 다시 봉우리 형태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연꽃에 완전히 감싸인 심청의 몸은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연꽃 속 그곳은 마치 모태와도 같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청의 몸은 연꽃의 중심에 둥둥 떠 있었고 그녀를 감싸는 빛의 액체는 마치 양수와 같았습니다. 그 액체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감싸 안을 때 심청은 자신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청의 피부 아래에서 새로운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모든 세포가 새롭게 재배열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물결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바다의 깊이를 담은 듯 더욱 깊고 신비로워졌습니다. 나는 누구지? 심청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각과 지식이 그녀의 의식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인간 소녀가 아니라 바다와 땅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연꽃 속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난 후 연꽃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해변가에 도착했습니다. 연꽃이 다시 활짝 피어날 때 그 안에서 나타난 심청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진주처럼 빛났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다의 파도처럼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은 이제 바다의 거품으로 만들어진 듯 영롱했고 그것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이곳은 심청이 주위를 둘러보자 그녀는 자신이 낯선 해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인간 세계로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바다의 힘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의식 속에는 용궁에서의 경험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청의 입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이 섞인 듯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해변을 걸어 마을로 향했고 그녀의 발자국마다 모래 위에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연꽃 속에서의 재탄생, 그 과정을 통해 심청은 단순한 희생양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강한 영혼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이제 용왕의 축복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심청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효녀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한 여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심청전에 담긴 관능적 상징들은 어떠셨나요? 심청이 인당수의 몸을 던져 용궁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효녀 이야기가 아닌 한 여성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자아 발견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궁은 심청의 무의식을, 용왕은 그녀가 마주한 자신의 내면을 의미하며 연꽃 속에서의 재탄생은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심리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조선시대 문학 속에 은폐된 이러한 관능적 상징들은 엄격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도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춘향전에 숨겨진 금기된 욕망의 코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를 설레게 할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